그러면서 세계 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미국 대통령 해야 되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WTO는 다자무역, 이거는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 미국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지들은 가입 안 했죠. 중국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너무 봉쇄된 국가니까 나와가지고 다자무역하고 그래야지. 니들도 발전하고 그럴 거 아니야. 니들 특혜 줄게. 개발도상국이잖아. 알았어. 특혜 줄게. 이러고는 중국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 중국을 불러낼 때는 야, 이 새끼 열어 젖혀가지고 뽑아먹어야지. 저거를 경제 식민지로 저기다 몽땅 그렇죠. 수출해야지. 그렇죠. 그 생각으로 WTO에 가입을 시켜놨는데 미국이 여기서 엄청나게 행포를 많이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걸핏하면 이거 WTO 분쟁 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이 이 새끼들 해봐라 막 이러다가 지금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딱 그 얘기 했어요. 대놓고. WTO 체제 이제 끝났다. 러트닉이 그때 딱 썼어요. 기고문에 딱 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트럼프 라운드. 트럼프 체제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WTO, 지금 미국이 WTO 다 깨고 지금 보호무역을 스스로 그렇죠. 시작한 건데, 그렇죠. 자, 이제 우리끼리라도, 뭐 미국은 어쩔 수 없고 또라이니까, 우리끼리라도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해 나갑시다.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한국으로 전화하세요. 플러스 82로 전화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도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 이거를 완화하고 개발 협조할 수 있는 뭘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달러 중심 국가 벗어나고 IMF 중심 벗어나고 새로운 통화 유통 내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가자. 그걸 통해서 우리끼리 우리 무역으로 새로운 개도국과 중진국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공동의 화폐와 경제를 구성시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놀랍게 기후대응,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얘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어요. 이건 유럽연합에서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했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개도국이 해나갈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가 뭐겠냐는 거예요. 수소밖에 없습니다. 수소. 네.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즉 자원이 있는 나라는 석유나 석탄을 떼갖고 전력을 만들면 되겠지만 그게 없는 나라도 태양열이나 풍력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수소로 전환해가지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하는 일종의 수소경제 에너지를 통해가지고 뭔가 지금 에너지 감축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핵심 광물을 지적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핵심 광물을 공유해가지고 현재 히토류 독점을 맞는 것까지 현재 전 세계가 지금 끼고 있는 에너지 문제, AI 불균형 문제, 경제 불균형 문제, 거기에 자원 개발 문제와 미래 에너지 문제까지를, 환경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골고루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 아프리카라는 곳 자체가 보유는 하고 있지만 수혜는 못 받았어요. 그렇죠. 다 털리는 거죠. 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해결책을 제시할 테니 우리 모두 가진 사람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 공급망을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부분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생각도 들었던 게, 단순히 미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가지고 아프리카 많이 수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또 중국이에요. 1대1로 때문에 다들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빚더미에 거고요. 앉아가지고 그 광산이나 이런 거 다 중국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철도 니들이 다 갖고 가고 우리 돈 못 갚아 그러고 배째고 들어눕는 국가들이 지금 뭐 1대1로를 따라서 다 들어놓고 있어요. 스리랑카부터 시작해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까지. 아니, 그게 1대1로가 인프라 깔아줄게인데, 처음에 인프라 깔 때는 좋았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을 때야 그 인프라가 필요한 거지. 아니 연소득이 100불밖에 안 되는 이디오피아에 무슨 고속철을 120km를 까냐고. 아니, 10만 원씩 내고 타야 되는, 연봉을 내고, 아니 월급을 내고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 공항을 지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그래놓고 그걸 다 빚으로 떠안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G20에서 개도국 아까 얘기한 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세계를 수선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아프리카의 지지를 엄청 받을 수 있는 거죠. 전 당연하죠. 세계적으로. 그렇죠. 뭐 미국이나 이 G20 국가들은 싫어하겠죠. 상위에 있는 특히 G7은 엄청 싫어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 하지만 아니야. 그 위에 180개 다른 나라들은 야 이제 제대로 된 국제 협력, 그 글로벌 공생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잖아. 아니, 다른 G7 국가들이 싫어할 거라고요? 저는 내심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얘들도 해결 못 G7에 하고 있던 문제니까. G7 안에 있기는 한데 얘들 자체로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은 얘들 유럽이라고 하나 뭉뚱그려 놓으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 쭉 떼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자고요. 이탈리아, 얘는 망주던 나라야. 아니 진짜로 극우 정권이죠. 얘는 엄청 심각해요. 그러니까 얘들 하나 뚝뚝뚝뚝 떼. 영국, 프랑스가 프랑스는 아직도 핵발전이 에너지 발전의 76%예요. 재생에너지에서는 이만큼 뒤떨어져 있다고요. 독일 재생에너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프랑스 같은 양아치 국가가 우리는 핵발전 할 건데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 전체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고 얘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뚝뚝 떼서 보면 미국하고 격차 엄청나고 지금 미국한테 엄청 처맞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도 다 각자가 살 길 찾아야 돼요. 근데 나름 나 선진국인데 내가 가서 도와주세요라는 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지들 안 가니까 거저 아프리카 맨 남방에 모여갖고 지네가 뭘 하겠어 그랬는데 바로 개막 첫날에 선언문을 미리 채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백악관의 어떤 교감 없이 이와 같은 발표가 나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미국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인 채택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의장국인 남아공은 회담 시작과 함께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 재협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첫날 이걸 할 수 있죠? 미리 다 나눠 가졌다는 얘기잖아. 회담을 돌려서. 네, 미국은 남아공이 선언문 채택을 강행한 배경에는 G20 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자, 사실 이 참가 한 해 안 한 해를 놓고 남아공과 미국 간의 신경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아니, 다음 의장국이, 내년 의장국이 미국이에요. 그럼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오는 놈이 뻔뻔한 거죠. 그렇습니다. 와놓고. 안 와놓고 내가 안 간데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머, 안 오셔가지고 저희 회의 망했어요. 요걸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남아공 대통령 입장에서는 빡친 게, 사실 대표단이 그래도 다음 의장기 넘겨받기 위해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참석으로 뜻을 바꿨어라고 하니까 백악관이 바로 아닌데 안 갈 건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 대통령을 바보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남아공이 힘이 없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그 국가들 중에는 뭐 최초의 의장국이었대요. 그러니까 네, 최초의 자부심이 의장국이요. 졸라 세고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남아공이 아프리카의 54개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굴러가고 경제 발전을 하고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남아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아공에 대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는 남아공을 이렇게 반응했다. 그럼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남아공을 그렇게 대응할 정도면은 그렇게 취급할 정도면 나머지 우리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트럼프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 보려다가 오히려 미국 없이 다자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중진국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설레발에 질려버린 국가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역습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게다가 미국이 아니 의장직에 대해서 이제 넘겨받아야 되는데 대사 대리급을 보내서 대사도 아니고 네, 의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G20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남아공 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 의전 위반이라는 이유로 남아공이 거부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나중에 트럼프 혼자 가갖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갖고 받아와야 되나요? 아이고. 지금- 끝까지 안 내주고 버티면 좋겠네요, 남아공이.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옛날에는 우리 발밑에서 설설 기고 우리가 원조금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은 발발발발 떨던 것들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 지금 이 기분 상태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남아공을 볼 때. 근데 남아공은 이미 본인이 속해 있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더 확대된 글로벌 사우스. 근데 그 안에 사실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브라질도 한국도 있고. 있고 브라질도 있고 다 있어요. 인도도 있고. 근데 지금 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한테 처맞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네. 이번에 무역 협상에 다 처맞고 화난 나라들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각자가 미국하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는 미국 없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유럽도 있잖아요. G20에는. 뭐 이 정도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원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의 세국 정책으로 이 국제 교류와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거고요. 그렇죠. 자, 이걸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없다고 치면 이 상태로 미국의 달러화나 외교적인 영향력들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